네, 조미 협상이 계속 교착 상황에서 어려운 국면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여기는 그 워싱턴 포스트 출신의 이제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분이 2014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좀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인터넷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 그 조미 정상회담 때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때 선언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라고도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런 종전 선언을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회담에서 한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 대부분을 폐기하는 것을 먼저 밝혀라,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서 북한이 좀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당국자 발언도 익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 이 협상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보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 우리가 해방 전국 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유미 씨도 기억나는가? 이 놈자라고 그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 놈 믿지 말고, 네.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예. 일본 놈은 일어선다. 그야말로 민중의 소리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떼놈이 이제 중국 놈이다, 네. 이 말인데, 떼놈은 되나온다, 다시 온다. 예. 조선 사람은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 그 말이 자꾸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북쪽에서 좀 화가 날 만도 하죠. 만약에 그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곧 서명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비밀 편지에도 우리 김영철 뭐인가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뭐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이거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구만. 예.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드는데요. 북한이 어쨌든 종전선언에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공개적으로 좀 알려져 와 있는데, 어떻게 북한 내에서 좀 사정이 있는 건가? 이게 어떤 군부 다독이기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해석은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데, 이것은 무슨 종전선언이라고 하지 북쪽 간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 한반도에서 그 전쟁 상황, 정전 상황을 종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 문제고, 일단 이 전쟁 상태를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정치적인 의도, 목적 이런 것보다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전쟁을 끝내야지. 전쟁 상태를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그건 우리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소장님, 지금 미국 강경파들의 어떤 그런 그 전에 예. 지금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공개된 거 이외에. 근데 지금 복수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해 온 게 상당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실무 또는 이런 미국 내 주류 어떤 관료 세력들은 상당히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기조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도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특히 종전선언도 한다고 다른 과감한 약속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안 지키느냐. 아마 그런 기조를 그동안 쭉 보여왔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실 미국이 대통령 중심되고 대통령이 한 약속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볼튼을 중심으로 한 관료 세력과의 어떤 불일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기왕에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일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에피소드를 하나 내밀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다가 이게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막 이런 종전선언도 막 약속하고 그러니까 회담 도중에 당돌하게 말이죠. 당돌하게. 예. 어떻게 보면 당돌한 거죠. 미국 대통령한테.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들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것 봐라.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왜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하고 젊고 스마트하면서 무슨 영리하고 이런 강하고 전략적이고 이런 스트레티직 스마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칭찬을 많이 했네.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볼튼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모시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말하자면 허튼 소리 하는 분은 아니다. 이런 식의 볼튼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공개가 안 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소 특종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유추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많은 합의가 있었다. 많은 합의가 약속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북한이 미국에 보낸 편지나 이런 데 보면 왜 너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실무자들은 강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런 불만이 상당히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무슨 비핵화 대화가 산산조각 날 거다 이래가지고 협박조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약속과 합의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이걸 지킬 용의가 있고는 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기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지금 강조가 돼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안 지키고 이러느냐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실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보낸 비밀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하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뒷부분에 그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짧게 담았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특히 강경파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집 삼아서 지금 협상은 어쨌든 교착 국면, 그리고 또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그렇게 보이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미국의 강경파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자신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협상에서 약간 어려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참모들, 강요들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강경파의 진짜 의도는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를테면은 핵탄두 60-70%를 6개월, 8개월 내에 반출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의사를 밝혀라.
이런 요청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예, 맞습니다. 뭐 의도랄까 뭐 그 사람들의 의도야 뭐 뻔한 거죠. 예. 저 북한의 핵 폐기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핵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거 이 사람들이 리비아도 사실은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시켰죠. 네. 그때도 뭐 결국 가다피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란 합의도 완전히 무효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북한을 믿지 못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북한이 밝힌 핵 폐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불신하는 거죠, 북한은. 예.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속이는 거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을 해서 무릎을 꿇려야 된다. 그런 기조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예. 중국이 지금 올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북중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중국이 또 굉장히 또 한반도에 레버리지와 영향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있긴 하지만 중국을 세게 압박해가지고 예. 미국 주도에 네네. 말하자면 판을 미국 주도를 하겠다 이거죠, 뭐. 그 무역 전쟁과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큰 또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지금 세력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현 국면을 북한과의 어떤 화해 이런 국면보다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크다고 보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한 문제는 뒤로 제껴두고 있는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중 관계 틀 속에서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네. 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한의 핵 폐기 이 문제가 미국 조야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 현안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곧 11월 6일이면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기에 성과를 내지 못할 바에는 아예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말하자면 악마의 상대로 삼아서 미국의 여론을 이거 우리가 강경하게 이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미국의 강경파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또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목적 이런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들은 같을 수 없고 주 목적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비핵화를 앞세우는 이런 측면 그리고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런 것도 깨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그들의 의도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시각 이런 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좀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강경파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지 하여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무슨 비핵화를 갖다가 1년 내에 하기로 했다. 1년 내에 약속을 했다. 예. 근데 그건 도대체 되지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다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있고, 또 지금 종전선언 이 문제도 우리로서는 참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사정도 있잖아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했습니까? 그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종전선언과 그 비핵화 조치를 또 연계를 시키는 듯이 이렇게 또 막 내돌리고 있고,
그것도 이번에 비밀 편지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서로 간에 약속이 됐는지는 또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 할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이것을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비핵화 조치를 또 이렇게 협의해서 해보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들어보질 못했죠. 이 강경파들이 자기들의 억지를 갖다가 계속 선전을 한 것이고. 다만 조미 간의 이제 협정,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한국이 뭘 할 수 있는가 약간의 무력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선언을 서명하겠다 약속했다는 네네. 보도가 나온 거하고 그걸 잘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우리 한국 정부 무력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좀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그 전에 한국 정부가 사실 다들 지금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3자가 뭐 종전선언을 네네. 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 당시에는 그런 보도가 막 그랬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진핑까지 확 날아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당시에 종전에 그렇죠. 대한, 종전선언을 한다는 등 만약에 싱가포르가 회담 장소가 결정됐지만 그 전에는 또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거기서 종전선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와 이런 추진은 대부분 한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 뭐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문정인 특보가 또 얘기를 했구만요. 그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 부분으로 옮겨가 보겠는데요.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전방위로 아주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워싱턴 현지 시간 29일 애틀란틱 카운슬과 이제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비공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것은 미국 강경파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다. 그동안에 최근에 모 신문 칼럼에서 미국의 어떤 대북관계 전문가가 또 주장을 했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그 효과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후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국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등을 거기와 연결시키는 논리로 그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정인 교수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조윤재 주미대사도 이제 워싱턴 현지 시간 30일에 특파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분명하다. 그리고 대화를 할 충분한 의지가 있고 비핵화와의 협상의 지속이 없이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북측도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참 격려를 해보내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과는 좀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 좀 관련해서 추가 좀 설명이나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이런 문제가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 것은 우리가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네네네. 아마 종전선언이 되면은 유엔사 해체 문제에 관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눠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 비슷한 얘기는 문정인 교수님도 얼마 전에 칼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엔사하고 종전선언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보건대는 이번에도
우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철도 시험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엔사에서 불허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유엔사가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어떤 남측의 방북 점검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했습니다. 결국 유엔사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그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 모두 묶어서 한번 지금 문재인 듣고 며칠 전에 저랑 카톡을 했는데 그때는 일본에 있더니 또 그새 또 미국 가가지고 동분서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네요. 가가지고 또 우리 기자들한테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도 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문재인 특보 얘기 중에 저는 눈길을 끄는 게 조금 지나면 좋은 소식이 올 거다. 이래서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좀 알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이 다음 달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 주도로 종전선언,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식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법적인 그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체제를 손봐야 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죠.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유엔사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그 좀 후방 기지, 그 다음에 괌에서 항상 우리가 나오면 전략 자산 전개하고 그럴 때 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체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다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라서 아마 정부 내에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1페이지 첫 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법적으로는 평화협정이 나중에 체결될 때까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법적인 구성은 없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대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미국을 좀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동북아 질서를 확 바꾸는 어떤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 선언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종전선언의 어떤 묘한 그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무슨 정치적 선언? 종전을 위한 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톤다운을. 종전선언이 아니고 이름도 여러 가지가 좀 오가고 있다는데 아마 그게 좀 있으면 공개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당국자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요즘은 뭔가 이렇게 묘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곧 실체가 드러날 텐데 그렇지만 언론용어로는 다 그게 종전선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특보가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묘한 말을 했는데 알쏭달쏭한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 저간의 상황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종전선언의 원칙적인 의미로 보면은 유엔사 성격의 변화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의 한 축인 유엔사도 해체하거나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주한미군은 유엔사 체제의 한 일원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주도시키는 그런 한국에 있는 미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철수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철수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선생님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종전선언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강경파들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른 표현도 생각해보고 또 무슨 주한미군 문제와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그런 식의 우리 노력을 그 미국의 강경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게 모를까? 뭐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 그 문재인 특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 부사님 말씀을 하시면은 뭐 대략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하나 제가 꼭 짚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들을 국내 언론들은 많이 분석을 하고, 뭐, 국내외 언론들이 분석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그런, 특히나 비핵화성, 민감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양자가 오랫동안 총칼을 겨누면서 이제 대치해왔던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협상의 어떤 진전이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양측이 인내하고 신뢰하는 측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쁜 신호들, 그리고 뭔가 그런 양측의 노력들을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없지 않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이제 이른바 무역전쟁의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뭐 이를테면 중국은 하드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한테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친중파들은 틀렸다. 근데 친중파와 친북, 그리고 어떤 그런 세력을 경직되게 하나로 보고 또 친미, 반북, 보수를 또 하나로 경직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서로 양자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서는 지금 이런 평화체제 쪽으로 이행하는 데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좀 뜬구름 잡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소장님과 부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혹시 덧붙이실 말씀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웃탁 부소장이 좀 하시는 나는 잘 모르겠네. 지금 일단 협상이 좀 안 좋은 신호들이 많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런 기조로 가면 11월 6일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 중간 선거 전에라도 10월이라도 미국 주도로 협상 파기, 그리고 그렇게 되면 파국이죠, 파국. 작년에 군사적 위협, 뭐 선제 타격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 분위기 굉장히 강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0월 파국, 뭐 아니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이 강경으로 돌아서 가지고 내년 봄에 큰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서 이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나갈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잘 살려서 지금 아까 김종배 처장 말씀하신 대로 인내를 갖고 이어나간다면 저는 아직은 낙관적 요소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파 뭐 미국과 중국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언론에서는 쓰기 좋아서 G2라고 미국하고 중국이 뭐 거의 대등한 뭐 위치까지 간 것처럼 쓰지만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은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또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직은 우리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국내에서도 친중파다, 친미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거죠, 사실은. 국가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분단까지 돼 있고, 이런 거는, 진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미국 친미만이 살 길이다. 또 일각에서 중국이 더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방에서 가지고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미국이 슈퍼파워라고 하는 것은 슈퍼파워라고 인정을 해주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보름달은 참여는 반드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슈퍼 파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무슨 제국주의식으로 행세를 했다가는 그 망하게 돼 있죠.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상당히 힘이 세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런 나라는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죠. 네. 수장님께서 미국 북표를 향해서 따끔한 추적. 그렇죠. 이거는 저 미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저는 발언으로 해석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영원한 슈퍼파워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판문점을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죠. 예, 다음에 가시죠. 다음에 가서 또 그런저런 얘기도 오늘 좀 진지했는데요. 또 다음에 좀 더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